어제 여야는 각각 탄핵 찬반 집회에 참석하며 막판 장애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3월 첫날 어제였죠. 여야 정치인들도 탄핵 찬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요구했고 야당은 탄핵 인용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어제 이렇게 여야가 집회 장소로 나간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예. 광장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임박한 결과 이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훨씬 더 광장에 많이 참석한 걸로 어제 경찰도 추산을 했는데 절박함이 배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결과 이게 일정 정도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중의 목소리들을 전달해야겠다라는 절박함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이제 탄핵 재판 과정에서 광장의 여론이 다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탄핵 재판의 어떤 방향성을 제어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광장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탄핵 심판 관련해서 이제 결정이 임박한 상황인데 여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야 될까요? 여야 장애 여론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략 3월 중순쯤에는 헌재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또 3.1절이고 앞둔 그런 이제 연휴 공휴일이니까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바라본 제 입장은 굉장히 찹찹하고 또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완전히 탄핵 찬성 반대로 쪼개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내려질 경우에 또 이런 진영의 대결이 계속 갈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탄핵 심판이 인용이 돼서 대선이 실시가 된다면은 또 대선 결과를 과연 승복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 37명이 개별 참여라는 이제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강성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해서 연단회까지 올랐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입장을 정해라. 당론이면 당의 이름을 걸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꼼수 참여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들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3.1절 하면은 그 정신이 나라의 독립 또 그리고 세계 평화를 외치는 이제 그런 3.1 운동의 취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해방 정국에서도 찬탁 판탁을 이유로 해가지고 좌익과 우익이 이 3.1절 행사를 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반복이 되는 것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좀 나라와 민족,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 결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지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대선이 실시가 되면 대선 결과는 100% 승복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도 전달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한없는 감사의 표정으로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라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자신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뜻을 같이 하고 응원해주기 위해 광장에 모이는 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이런 여론이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헌법재판관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탄핵 재판에 임할 것이고 이제 헌재 시간, 이른바 한 이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평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하신 것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은 37명이 참석했고 민주당은 민주당 주도로 이 탄핵 찬성 집회를 했는데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고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또 조기 대선으로 연결된다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그렇다고 또 이것을 완전히 부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하나의 그 힘을 만들어낼 때 어쩌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을 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겨룰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이렇게 광장으로 자신들이 집결하도록 독려하고 하는 것이 현재 재판에는 더 많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앞서도 집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고 이렇게 집회 현장에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뭐 보십니까? 일종의 선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또 증거에 따르면은 탄핵 인용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100%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외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인데 결국은 저는 이런 것이 하나의 망상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겉으로는 장외에서 대규모 집회에 사람들이 운집을 하니까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선전선동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대거 이탈했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탄핵 찬성이 거의 70% 그리고 정권 교체도 60%가 넘는 그런 결과가 중도층에서 나왔기 때문에 3월 중순쯤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인용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은 상당 부분의 합리적 보수들도 대거 이탈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결국 이제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강성 구구 세력들하고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강성 구구 세력들만 남는 태극기 세력들만 남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실상 뭐 헌법재판소라든지 또는 뭐 공수처라든지 또는 뭐 심지어는 법원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이런 모습들은 보수의 모습이 아니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법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메시지들은 완전히 헌정 질서를 더 문란시키고 지금 법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우려를 펼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대규모 장애 집회에 사람들이 운집한 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이렇게까지 멘트를 했는데 이런 것은 완전히 기독교를 욕보이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천공이라든지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을 뭐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 이 사람들이 다 무속과 주술에 굉장히 찌들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TV 토론에서 손에 왕자까지 쓰고 왔는데 이런 부분까지 기독교 또 뭐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끌어들이는 것은 좀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에 대해서 두 분께 의견을 여쭤봤는데 저희도 앞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파가 운집을 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대학가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도 지금 탄핵 반대 시국 선언 당장 이제 다가오는 내일도 그렇고요. 일부 대학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이 예정돼 있고 이에 맞불을 놓는 탄핵 이제 찬성 집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수그러들기는커녕 이제 대학가에도 더 번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뭐 대학생들이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에도 그랬고요.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앞으로도 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외부인들이 이 대학가에 실제로 들어가서 예. 본인들의 의사를 대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 이 확산하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은 경계해야겠죠. 대학 내 자체적인 움직임은 언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걱정되고 있는 것은 외국에 있는 그런 그 의견들이 대학생을 통해서 마치 대학 자체 내에서의 의견처럼 분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엄과 탄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엄은 잘못됐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탄핵에 이를 만한 사안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안이냐라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견이 다를 거고요. 또 하나 계엄과 탄핵이 있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했던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대학가 내에서도 계엄과 탄핵을 두고 찬반 양론이 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분출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폭력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생들이 이제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외부의 의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이제 외부인 출입으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경계를 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긴 할 텐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아주 정확한 그런 지적을 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학 하면은 학문의 상아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학문 연구의 상아탑에 외부인들 정치적인 목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심지어는 지금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역사에서 학생과 학생운동의 역사는 굉장히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4.19 뭐 혁명 때도 학생들이 나섰고 그리고 또 5.18 광주항쟁 이후에 민주화 운동 그리고 60대 항쟁 이런 점에서 우리 학생 또 학생운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걸 이제 부정할 수 없는데 이런 이제 학생운동 또는 이제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황교안 전 총리는 이제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고요. 본인이 또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까지 했는데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내세우면서 심지어는 뭐 대학에까지 가가지고 성대 나왔는데 자신의 이제 모교인 성대를 찾아가서 탄핵 반대를 얘기하면서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탄핵 찬성 반대 세력이 학생들이 충돌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법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영현 전 국방장관조차도 계속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없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대학에까지 와서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상 정치적인 내전 상태다. 좀 심리적인 내전 상태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에까지 외부 기성 정치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를 쪼개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국민들이 강력하게 지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지만 최상목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 이후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 후보자의 임명 시기 그리고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관여하는지 여부가 탄핵 심판의 변수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네. 최 대행이 어떤 점을 좀 고심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헌재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검토할 것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임명 보류에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예. 시간이 갈수록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4일 국무회의가 개최되는데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본인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지금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걸 들으신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하면 안 된다. 또 임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한덕수 총리죠.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이 됐었는데 이제 다음 주면 당장 탄핵에 대한 기각 인용 결정이 나올 텐데 이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예.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공식 입장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게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헌재 스스로 또 아니면 마은혁 재판관 스스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는 적어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헌재 스스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좀 불확실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추천 몫이에요. 그러면은 절차적인 요건에 전혀 문제가 없고 자격 요건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야가 추천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 표결 절차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이거는 위헌이다 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역할은 뭐냐?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렸는데도 지금 또 즉각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고 3월 4일 날 국무위원들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것이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계속되면 될수록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를 무시해서 국가와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앞으로 역사의 기록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명심해서 3월 4일 날 국민의원들 간담회를 하면은 즉각적으로 저는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합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지금 별개의 문제고 예.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8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도 그러면 이어서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최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 부분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입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보세요? 이게 정부로 돌아와서 예. 제2요구권 행사하는 시기가 온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고요. 위헌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을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 위헌성 가운데 하나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연장자를 자동으로 임명하게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행정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름만 바꿔서 명태균 특검법으로 돌아온 셈인데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여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정치적 공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주요 내용이 2022년과 2024년에 있었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특검,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반민주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만큼 이게 재의결 과정을 거칠 텐데 저는 민주당이 재의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일부 소신표나 이탈표가 있어서 통과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어떤 기존에 있었던 다른 탄핵안이나 특검 법안보다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명태균 특검 법안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일치한다고 봅니다. 통과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봐야겠죠. 일단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거나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시한이 이제 3월 15일까지거든요. 그 안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어떤 변수들도 있고요. 어떻게 좀 관측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는 것이 더 먼저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때도 최상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최상무 권한 대행은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논리로 여야 합의를 내세웠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위헌이라는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았는데 만약에 여야 합의를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라면 이거는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되죠.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여야 합의가 돼야만이 특검법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하면 영원히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겠죠. 명태균 특검법이 저는 100%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부실 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핵심 수사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했거든요. 핵심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이 게이트에 연루가 돼서 여론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 데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넉 달 넘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원지검은 이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이 얘기 자체가 뭐냐? 검찰이 수사를 할 그런 주체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은 언제 도입하느냐? 예외성과 보충성이 있을 때, 즉 하나는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대통령 등 이 권력의 실세하고 연관된 문제에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신뢰하기 어려울 때, 그러면 이거는 딱 떨어진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이 명태균 특검법이 도입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천 과정을 수사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명태균 특검법 들어오면은 왜 수사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명태균 이 리스트, 이 게이트에 연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만약에 국민의힘에 지금 여러 정치인들, 뭐 지금 홍준표, 오세훈, 또 그리고 뭐 강원도지사 이런 사람들도 다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명태균 씨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더 특검을 해야 될 필요성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왜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이 되는데 특검을 해야 되느냐? 라는 논리는 방어 논리로서는 좀 설득력이 없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을 관람합니다.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2달여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서는데 앞서 어제는 이제 3.1절 메시지로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낸 바 있는데 오늘도 어떤 메시지를 꺼낼 거라고 보십니까?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전반적인 틀을 고치지 않고는 이거 바꾸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비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87년 체제가 일정 부분 정치적 소임을 다했다라는 인식을 많은 정치인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는 한 전 대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재명 대표도 일정 부분 개헌과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다른 유력 주자들은 더 큰 목소리로 개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치지 않고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특히 87년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가 어떤 한 당에 의해서 거의 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그 과반이 넘는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겁박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측면을 보면 소선거구제가 87년에 도입됐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 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헌 논의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뛰어들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잠룡들뿐만 아니라 비명계 대선 주자들도 개헌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일단 뭐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이 개헌을 공약으로까지 내걸었거든요. 예. 다만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개헌보다는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그런 대선 주자들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내란 극복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이 저는 이 개헌을 얘기를 해야만이 그 진정성을 저는 믿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심지어는 임기단축 개헌론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주장을 내걸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론에 진정성이 있는가? 저는 1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개헌은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정권 후반기에 가면 힘이 없으니까 안 합니다. 대선 주자들하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 취임해서 집권 초반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반기에는 개헌에 대해서 전혀 주장을 안 했거든요. 지금 이제 탄핵 위기에 몰리니까 개헌을 얘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반기에는 개헌을 전혀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뭐 개헌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좀 모면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꼼수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꼼수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때리기 또 하나의 꼼수라면은 지금 탄핵 내란 이 전국의 본질 흐리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개헌론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이런 문제 또 비상기업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여야 대선 주자들이 다 저는 공히 이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고 예. 이 개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야 대선 주자 모두 공약으로 제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우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